2024년 봄 서울 강남구 대한민국 최대 의료재단 청운의료재단 회장실 60평이 넘는 이 공간은 마치 궁전처럼 웅장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에는 의학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반대편에는 전국 12개 병원의 정경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중앙에 최강철 65세 이사장이 서 있었다. 키 180cm의 단단한 체격, 은발의 올백머리.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40년 전 시골 출신으로 서울의 상경에 의대를 나온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의원 하나를 인수했다. 그리고 지금은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의료재단의 수장이 되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문이 열리며 최민준 32세이 들어왔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를 마친 그는 최 이사장의 외아들이자 재단의 후계자였다. 무슨 일이냐? 최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삼성가 딸이냐 아니면 현대가? 최 이사장은 당연히 재벌가 딸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는 이미 몇몇 가문과 선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우리 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뭐? 최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름은 한지수, 28세입니다. 2년 전 저희 병원에 입사했고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간호사? 응급실? 최 이사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네, 아버지. 저는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이면 다냐? 최 이사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너는 이 재단의 후계자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이 재단의 미래가 달라진다. 하지만 아버지. 하지만은 무슨. 응급실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생사가 오가는 곳이다. 피를 보고 죽음을 보고 매일 아비규환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독해지기 마련이야. 그런 아이가 우리 가문의 안주인이 될 순 없다. 아버지, 그건 편견입니다. 편견? 내가 40년 동안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본 게 편견이냐?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지수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뭐?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회장실을 나갔다. 최 이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이 재단을 응급실 간호사한테 넘겨줄 수는 없어. 그날 밤 최 이사장은 비서실장 김태원 55세를 불렀다. 태원이 한지수라는 간호사 신상 파악해. 네, 이사장님. 이미 준비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최 이사장은 서류를 펼쳤다. 한지수 28세. 출생지 경기도 안산시. 가족부 모 61세. 식당 운영. 동생 25세. 대학생. 학력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 경력 청운의료재단 산하청운병원 응급실 근무 2년차. 특이사항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동생 부양 중. 전문대 출신의 가정 형편도 어렵군. 최 이사장은 비웃었다. 조사해봐. 저 여자가 우리 민준이한테 접근한 게 언제부터인지.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 여자 본성을 확인해야겠어.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이사장의 눈이 빛났다. 응급실에서 일한다며? 좋아. 내가 직접 응급실에 가보지. 네. 내가 무연고 독거노인으로 변장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야.
그럼 저 여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이사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 내 병원인데 뭐가 위험해. 내가 신호 보내면 바로 신분 밝히면 되잖아. 김 비서실장은 난색을 표했지만 최 이사장은 이미 결심한 듯 했다. 준비해. 다음 주 화요일 밤 비가 오는 날로. 일주일 후 서울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이었다. 청운병원 응급실 앞 골목. 낡은 작업복을 입고 때가 잔뜩 묻은 모자를 쓴 노인 한 명이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다. 바로 변장한 최 이사장이었다. 그는 일부러 호흡을 가쁘게 하고 몸을 떨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해보지 않을 연기였다. 이 정도면 충분히 위급해 보이겠지. 30분쯤 지났을까? 아저씨, 아저씨.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다. 환자 발견. 60대 추정 남성, 의식 저하, 저체온 증상. 최 이사장은 구급차에 실려 청운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드디어 시작이군. 한지수, 내 본 모습을 확인해 주마.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다. 환자 들어갑니다. 구급대원의 외침과 함께 최 이사장이 실려 들어갔다.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여기 심장마비 환자 심폐소생술 교통사고 환자 수혈 준비, 술 취한 환자 난동 부리고 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최 이사장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주변을 살폈다. 응급실이 원래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평소 VIP 병동이나 회장실에서만 생활하던 그에게 이런 현장은 낯설었다. 여기 무연고 환자 누가 맡을 거예요? 간호사 한 명이 물었다. 글쎄, 다들 바쁜데. 일단 저기 구석에 놔둬. 나중에 보자고. 최 이사장은 속으로 화가 치밀었다. 뭐, 나중에 본다고? 이게 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 한지수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때였다. 잠깐만요. 저 환자 체온 측정부터 하고 치료 순서 정해야죠. 또 부러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최 이사장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한지수 28세가 서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피곤해 보이는 눈가, 하지만 단호한 표정. 저 여자가 한지수인가? 지수는 최 이사장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최 이사장은 속으로 코웃음 쳤다. 연기 시작하는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렇게 친절한 척하는 거야.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수는 최 이사장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 이사장은 일부러 중얼거렸다. 모르겠어. 기억이.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일단 체온부터 재볼게요. 지수는 체온계를 꺼냈다. 35.2도. 저체온이었다. 어르신, 많이 추우셨죠? 젖은 옷부터 갈아입혀 드릴게요. 지수는 주변 간호사들에게 말했다. 마른 환자복 가져와요. 그리고 따뜻한 담요도요. 지수야, 저 환자 신원 미상이잖아. 대충 처치하고 행려병자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배 간호사가 속삭였다. 최 이사장은 귀를 쫑긋 세웠다. 역시 응급실이 이런 곳이군. 돈 안 되는 환자는 대충 본다는 거잖아. 하지만 지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선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원이 있든 없든 환자는 환자예요. 저 어르신도 누군가의 아버지시고 할아버지세요. 에이, 너 너무 감정적으로 일해. 응급실에서 그러면 안 돼.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조 1항,
응급환자에 대해 신분이나 경제적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잖아요. 선배 간호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최 이사장의 작업복을 벗기기 시작했다. 어르신, 제가 옷 갈아입혀 드릴게요. 부끄러우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흙먼지와 빗물로 엉망이 된 옷. 보통 사람이라면 손도 대기 싫을 법한데 지수는 거부감 없이 정성껏 벗겨냈다. 어르신, 손이 꽁꽁 얼었네요. 이리 주세요. 지수는 최 이사장의 손을 잡았다. 평생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그 손을 28살 간호사가 자연스럽게 잡았다. 뭐야, 이 느낌은. 최 이사장은 당황했다. 지수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최 이사장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호흡을 불어넣었다. 후후, 이렇게 하면 금방 따뜻해져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서 핫팩 하나를 꺼냈다. 이거 제가 쓰려고 가져온 건데 어르신이 더 필요하세요. 발치에 놔드릴게요. 고맙네. 최 이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요, 어르신. 제가 여기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최 이사장은 눈을 감았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진심이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진심과 거짓은 구분할 수 있었다. 지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30분 후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아, 여기 누구 없어. 40대 중반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뒤따라 병원 원무과장이 허겁지겁 쫓아왔다. 박 이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박 이사는 청운의료재단의 대주주 중 한 명이었다. 최 이사장과는 오래된 골프 친구 사이. 내가 골프 치다가 넘어져서 손목 다쳤다고. 빨리 치료 안 해. 원무과장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수를 발견했다. 한지수 간호사, 저기 환자 나중에 보고 박 이사님부터 모셔. 지수는 최 이사장의 체온을 재고 있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이 환자 담당 중입니다.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분이 누군지 알아. 알든 모르든 저는 지금 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원무과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한지수, 너 지금 지시불이행이야. 바로 그때 박 이사가 소리쳤다. 아니, 이 병원이 서비스가 뭐 이래. 내가 재단 이사인데 무연고 행여병자를 나보다 먼저 본다고. 지수는 침착하게 박 이사에게 다가갔다. 손님, 응급실에서는 신분이 아니라 위급함이 우선입니다. 손목 찰과상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저 어르신은 지금 저체온으로 쇼크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게 나한테 지금. 김 선생님, 지수가 옆에 있던 레지던트를 불렀다. 저 환자분 손목 소독하고 밴드 처치 부탁드려요. 5분이면 끝날 겁니다. 알았어. 레지던트가 박 이사를 데리고 갔다. 원무과장이 지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다. 한지수, 너 오늘 일 각오해. 내가 인사팀에 보고할 거야. 보고하세요.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일했을 뿐입니다. 원무과장은 코웃음 치며 돌아섰다. 지수는 다시 최 이사장에게 돌아왔다. 어르신, 놀라셨죠?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최 이사장은 눈을 감은 채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다. 저 여자가 나를 위해 자기 직위를 걸었어. 권력의 정점에서 수많은 사람의 아부를 보아왔던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노인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거는 지수의 용기는 40년 동안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새벽 2시, 응급실이 조금 한산해졌다.
지수는 여전히 최 이사장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어르신, 이제 체온이 많이 올라왔어요. 36.5도. 정상이에요. 고맙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어르신, 정말 가족이 없으세요? 최 이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 떠났어. 그러시구나. 외로우셨겠어요. 지수는 최 이사장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혹시 사회복지사 연결해 드릴까요? 정부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도움 받으라고 만든 제도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최 이사장은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구나. 새벽 4시, 지수의 교대 시간이 됐다. 어르신, 제가 이제 퇴근이에요. 다음 간호사님께 잘 인계할게요. 걱정 마세요. 자네, 이름이 뭔가? 한지수예요, 어르신. 지수? 좋은 이름이야. 감사해요. 어르신도 빨리 나으세요. 내일 또 올게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최 이사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 봤나? 다음 날 아침, 최 이사장은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원아, 나야.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런데 최 이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한지수 그 아이. 다시 조사해봐. 네. 어제 드린 자료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병원 내에서 평판이 어떤지,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알아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 이사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손에는 아직도 지수가 준 핫팩이 쥐어져 있었다. 이 아이는 돈 때문에 민준이에게 접근한 게 아닐지도 몰라. 3일 후, 최 이사장의 회장실에 김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이사장님, 한지수 간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 드립니다. 말해봐. 김 비서실장은 서류를 펼쳤다. 한지수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평판이 매우 좋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응급실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천사? 네. 특히 무연고 환자나 노숙인 환자들을 정성껏 돌본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그녀가 담당한 환자 중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를 알아냈습니다. 아버지? 네. 한지수 간호사의 아버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자료에도 있었잖아.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우리 재단 소속 의사의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뭐? 최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5년 전 우리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었던 이모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한지수 간호사의 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당시 우리 재단 법무팀에서 합의금 2억을 주고 무마했습니다. 이 과장은 집행유예를 받고 6개월 뒤 병원을 옮겼습니다. 최 이사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왜 우리 병원에 입사한 거야? 그게 김 비서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한지수 간호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여가 높은 우리 병원에 지원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아닙니다. 단지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한지수의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매달 급여의 70%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송금되고 있었다. 남은 30%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했다.
이 아이는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병원 동료들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군. 그날 저녁, 최 이사장은 한지수가 사는 원룸 앞에 갔다. 낡은 빌라 2층,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다. 이런 곳에서 살면서 우리 민준이를 만났다는 건가? 최 이사장은 차 안에서 지수를 기다렸다. 밤 9시 지수가 퇴근했다. 피곤한 얼굴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70대 할머니가 나왔다. 지수야, 또 야근했구나? 네, 할머니. 오늘 응급실이 좀 바빴어요. 이것 좀 먹어라.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네 목 남겨뒀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편의점은 무슨 젊은 애가 제대로 먹어야지. 자, 받아. 할머니는 김치찌개가 담긴 통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을게요. 그래. 그리고 지수야, 지난번에 네가 병원비 대신 내준 거. 할머니,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아이고, 우리 지수 착하기도 해라. 할머니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차 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최 이사장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 아이는 정말. 다음 날 최 이사장은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앉아라.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지수 양을 만나고 싶다. 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 상견례를 하자.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지수 양은 좋은 아이더라.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뭔가요? 지수 양에게는 내가 응급실에 갔던 일을 말하지 마라. 내가 직접 밝힐 테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지수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준 씨, 저 너무 떨려요. 괜찮아.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하지만 저는 전문대 출신에 집안도 어렵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최강철 이사장이 들어왔다. 단정한 양복에 은발 올백머리.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지수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수입니다. 최 이사장은 지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반감대, 지수 양. 앉게나.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최 이사장은 지수를 유심히 봤다. 응급실에서 볼 때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군. 지수 양, 우리 민준이가 자네를 많이 좋아하더군.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자네는 민준이의 어떤 점이 좋은가?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민준 씨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예요. 돈이 없어도 신분이 낮아도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하죠. 최 이사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그런 점이 좋았구나.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어요. 제가 전문대 출신이고 집안이 어려워도 그런 거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을 봐주셨어요. 최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양. 네. 자네 아버지 얘기를 들었네.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5년 전 우리 병원 의사의 음주운전 사고로 정말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그런데도 자네가 우리 병원에 입사한 이유가 뭔가?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지수야,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너만 아프게 한다. 대신 너는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최 이사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그저 제 앞에 있는 환자들을 잘 돌보자고 다짐했어요. 지수 양, 그리고 민준 씨를 만났어요. 민준 씨도 저처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최 이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 앞으로 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수 양,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최 이사장은 주머니에서 핫팩 하나를 꺼냈다. 낡고 구겨진 핫팩. 바로 지수가 응급실에서 노인에게 건넸던 그 핫팩이었다. 이게 지수의 눈이 커졌다. 그때 응급실에 있던 노인이 저였네. 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이사장을 쳐다봤다. 아버님이 그 어르신이셨어요? 지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최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사실은 자네를 시험하려고 했어. 시험이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독해진다고 생각했네. 돈과 권력 앞에서 쉽게 굴복한다고.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최 이사장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자네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더군. 자네에게 중요한 건 오직 생명의 무게였어.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최 이사장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자네 인사 기록이야. 지난 2년간 자네가 받은 민원 건수, 환자 만족도, 동료 평가. 서류에는 모두 최고 등급이 적혀 있었다. 특히 이 부분, 최 이사장이 가리킨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지수 간호사는 무연고 환자 및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헌신적인 간호로 응급실 내 귀감이 되고 있음. 자네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환자를 차별한 적이 없더군. 지수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환자는 다 똑같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아플 때는 다 똑같이 아픈 거예요. 최 이사장은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지수 양, 내가 평생 사람의 가치를 지갑의 두께로 계산해 왔네. 하지만 자네는 생명의 무게로 사람을 보더군. 우리 재단의 주인은 자산가가 아니라 자네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네.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 민준아, 넌 좋은 사람을 만났다. 축하한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 것은 아니었다. 며칠 후 병원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장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박 이사가 소리쳤다. 응급실에서 지수에게 밀려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후계자의 배우자가 전문대 출신 간호사라니. 우리 재단 체면이 말이 됩니까? 다른 이사들도 동조했다. 맞습니다. 최소한 명문대 출신이거나 재벌가 딸이어야죠. 간호사와 결혼하면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최 이사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재단의 이념이 뭡니까? 생명 존중과 인간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하는 의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한지수 간호사는 2년 동안 우리 병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료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환자 만족도는 항상 최상이었고 동료들도 그녀를 존경합니다. 박 이사가 비웃었다. 그런 건 직원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재단 며느리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요? 최 이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박 이사님, 며칠 전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찰과상으로 응급실에 와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보다 먼저 치료하라고 행패를 부리셨죠. 그때 한지수 간호사가 당신을 막았습니다. 그건 만약 그때 한지수 간호사가 당신 말을 들었다면 그 노인은 쇼크로 사망했을 겁니다. 당신은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박 이사는 할 말을 잃었다. 최 이사장은 다른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진짜 품격은 학벌이나 재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지수 간호사는 그 누구보다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재단의 안주인이 되는 것,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조용해졌다. 그날 저녁, 최 이사장은 지수를 다시 만났다. 지수 양, 오늘 이사회가 있었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왜 사과하나? 제 때문에 이사장님이 곤란하신 것 같아서요. 최 이사장은 미소를 지었다. 곤란하긴. 오히려 속이 시원했네. 네. 4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다 했어. 돈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 아니다. 그런 말들 말이야.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최 이사장을 봤다. 그런데 말이야, 지수 양. 네. 자네 손 좀 보여줄 수 있나? 지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느라 거칠어진 손. 소독약 때문에 갈라진 손톱. 반복적인 손 씻기로 건조해진 피부. 최 이사장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 손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구나. 과찬이세요. 아니야. 이 손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보다 아름다워.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사장님, 지수 양,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하네. 그리고 최 이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나?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버님, 최 이사장은 지수를 꽉 안아줬다. 4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최 이사장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핫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살았구나. 그는 40년 전 자신이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를 떠올렸다.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가 병원이 멀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일.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언제부터 돈을 세는 사업가가 되어버렸지? 그는 지수를 보며 자신의 초심을 되찾았다. 지수 양 고맙네. 자네가 나를 다시 의사로 만들어줬어. 3개월 후 최민준과 한지수의 결혼식 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다. 재계 인사, 의료계 거물, 정치인들까지. 하지만 맨 앞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지수의 어머니 61세, 동생 25세, 그리고 응급실 동료 간호사들과 지수가 돌봤던 환자들이었다. 언니 정말 예쁘다. 후배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였다. 지수야, 행복해라. 선배 간호사도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선배님들 덕분이에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지수 양. 지수는 그 노인을 보고 놀랐다. 어머, 박 할아버지. 6개월 전 응급실에서 지수가 정성껏 돌봤던 무연고 환자였다. 당시 쇼크 위험이 있었는데 지수가 밤새 간호해서 살아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최 이사장님이 초대해 주셨어. 지수 양 결혼식이라고. 지수는 신부 대기실에서 최 이사장을 봤다. 아버님, 응급실에서 자네가 돌봤던 환자들을 찾아봤네. 모두 자네 결혼을 축하하고 싶어 하더군.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게 진짜 품격 있는 결혼식이지. 결혼식이 시작됐다. 민준이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지수가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다. 지수의 어머니는 낡지만 깨끗하게 다린 한복을 입고 있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팔을 꽉 잡았다. 지수야, 네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 네 아버지 말이야.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하지?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응, 엄마. 기억해. 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됐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버질로드를 걸었다. 그리고 민준 옆에 섰다. 주례사가 시작됐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주례를 맡은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윤리학자였다. 신부 한지수 씨는 2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도 환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그녀에게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신랑 최민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 후계자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한 명의 의사로서 환자를 대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결합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생명을 향한 헌신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최 이사장은 단상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피로연이 끝나고 조용한 시간. 최 이사장은 지수를 따로 불렀다. 지수야,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청운의료재단 이사 임명장 마이너스 한지수. 아버님, 이건 내가 이사회를 설득했어. 자네를 이사로 임명하기로. 하지만 저는 간호사인데요. 바로 그래서야. 우리 재단은 그동안 의사와 경영인만 이사였어. 정작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간호사는 없었지. 자네가 간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해줘. 그리고 우리 재단이 진짜 생명을 존중하는 재단이 되도록 도와줘. 지수는 서류를 꽉 쥐며 말했다. 아버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 자네라면 할 수 있어. 6개월 후 청운의료재단 이사회. 지수가 발표를 하고 있었다. 이사님들 제안드립니다. 우리 재단 산하 모든 병원에 무연고 환자 전담팀을 만들자고요. 그게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수익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단의 이념 실천에는 최고입니다. 지수는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 1년간 우리 병원 응급실에 온 무연고 환자는 237명입니다. 이 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원된 경우가 89명이었습니다. 만약 전담팀이 있었다면 이들 모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최 이사장이 말했다.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무연고 환자 전담팀 설치권 찬성하시는 분?
찬성,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날 저녁, 지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 응급실에서 근무했다. 이사가 됐어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지수 언니, 후배 간호사가 달려왔다. 무연고 환자 들어왔어요. 알았어, 내가 갈게. 지수는 응급실로 뛰어갔다. 70대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때 옆에서 민준이 다가왔다. 여보, 내가 진료할게. 응, 고마워. 부부는 함께 할머니를 돌봤다.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들이 진짜 의료인이구나. 1년 후, 청운의료재단은 대한민국 최고 의료윤리상을 받았다. 시상식장에서 최 이사장이 연설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최 이사장은 객석의 지수를 가리켰다. 저분이 우리 재단의 진짜 영웅입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지수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5년 후 제가 은퇴하면 우리 재단의 차기 이사장은 최민준이 아닌 모두가 숨을 죽였다. 공동 이사장제로 전환합니다. 최민준과 한지수 두 사람이 함께 이끌어가는 재단. 장례가 술렁였다.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 권력과 헌신이 함께. 그런 재단이 진짜 생명을 존중하는 재단이라고 믿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밤, 지수와 민준, 그리고 최 이사장이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버님, 오늘 발표는 너무 놀랐어요. 왜? 안 될 이유 있나? 하지만 재단 이사들이 이미 다 설득했어. 모두 찬성했어. 최 이사장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자네를 처음 봤을 때 기억나나? 네. 응급실에서요. 그때 자네는 나를 무명시로 봤지. 이름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는 노인. 하지만 자네는 그런 나를 진심으로 돌봤어. 그게 진짜 품격이야. 이름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님, 우리 재단도 그래야 해. 환자의 지갑을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봐야 해. 그 길을 자네가 보여줬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자네가 이 늙은이에게 진짜 의료가 뭔지 다시 가르쳐줬으니까. 세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2년 후, 청운의료재단은 전국 20개 병원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대 의료재단이 됐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규모가 아니었다. 모든 병원에 무연고 환자 전담팀이 생겼고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며 환자 중심 의료가 정착됐다. 그리고 응급실 입구마다 이런 문구가 붙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생명이 똑같이 소중합니다. 지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응급실에서 근무했다. 어느 비 오는 밤 또 무연고 노인이 실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지수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최 이사장은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는 진짜 천사야.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강철아, 넌 참 복받은 인생이야. 저런 며느리를 얻다니.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바로 그날 밤처럼 최 이사장이 무명시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 밤처럼. 그날 밤 그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마지막까지 감동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